김진양 박사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가 가도 좀 많은 전문가들이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1월 중순에 방송을 하고 한 3개월 가까이 좀 뜻하지 않게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왜 쉬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들 좀 수술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예, 우리 그 유경환 선배님은 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병원에 아주 좀 민감한 부분에 수술이 있습니다. 묵은 부위에 칼을 댔습니다. 묵은 부위에 칼을. 지금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예, 거의 술을 못 드신대요. 술 끊으셨어요? 술을 못 드신대요. 자발적인 금주. 그럼 언제부터 술을 드실 수 있습니까? 올 크리스마스 정도? 그래요? 오, 경사났다. 야, 그러면은 경사입니다. 상당히 중병이었네요, 그죠? 여기 서대문 쪽에 이 자영업 식당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겠네. 우리 유경환 선배님 좀 건강 때문에 좀 쉬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이제 김지양 박사님은 최근에 또 며느리 보셨죠? 자부라 그러죠. 자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본인 결혼식은 아니지만은 아들 결혼식 때문에 좀 많이 바빴다. 이렇게 좀 이야기. 사실 제가 바쁜 건 없었고요. 예. 탄핵시킨다고, 파면시킨다고. 뭐 유선배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광화문에 어떻게 내가 해? 광화문에 뭐 농성도 하고. 저희 뭐 사실 예. 저희 세 사람은 광화문에서 많이 살았죠. 봤고 스튜디오에서는 석 달 만에 보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대로 오늘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들게. 예.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버지 안재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출판 준비하느라 한 2달 정도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방송은 엄두를 못 내고 근데 어쨌든 책이 나왔으니까 시중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우리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귀한 시청자 책이죠. 여러분, 예. 정말 축하합니다. 몇 권 안 남았으니까 빨리 주문하시고 한국의 현대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수다가 근 한 석 달 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였는데 아수다 시즌 2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껍데기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인상도 똑같은데 어쨌든 형식과 내용은 좀 달리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원탁을 깔았습니다. 이 큰 형식의 변화죠. 예. 테이블 대신 원탁을 깔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 감독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제발 좀 재밌게 해라. 재미없으면 이제 다 잘라버린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간 세상에 재미가 뭐죠? 이야기를 좀. 그래서 우리는 재미에 좀 약해.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진지해. 넘어가시죠. 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아수다 시즌 1에서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아수다에서 주장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3대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2024년 3대 거짓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황.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러시아가 고전이고 곧 러시아가 진다 그랬지만 아니다. 지금 전황이 러시아의 압승으로 가고 있다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의 압승으로 거의 끝날 분위기죠. 끝날 분위기다. 트럼프가 이기 시작하고 4월 20일까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크라이나전 끝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내부적인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쿠르스크전에서 러시아가 실지를 한 95% 이상 회복한 상태이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어간 상태. 그리고 뭐 사상자 비율이 보통 1대10 그러다가 1대20, 1대20까지 벌어지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사망자 교환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 1명과 우크라이나 군인 20명을 현재 호환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지난달 마지막 그 백악관 가서 트럼프하고 육박전을 벌리고 육박전 아니고 육박전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실패하고 돌아가서 그 유럽군을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뭐 징병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이렇게 패배 효과가 큰 게 그 우크라이나가 34년 전에 독립할 때 인구가 5,200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300만밖에 남지 않은. 네. 그 사이에 2034년만 2,900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고 전장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뭐 러시아 돈바스에 편입되고 EU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한 4,500만이 사상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뭐 휴전 협정, 뭐 종전이죠. 종전에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 거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4월 20일 1차 시기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트럼프가 5월 9일 그 2차 대전 80년 전승절에 모스크바 가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이제 초미의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 확정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겠죠. 갈 것이냐. 가겠죠. 이게 지금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가겠죠. 아직은 뭐 보안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발표를 못하죠. 그 유명한 조중러가 한 자리 모이는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오는 거네요. 21세기 핵 그 초강대국 3국이 다 모이는 거죠. 이게 트럼프까지 갔으면 그 80년 그 신얄타 신얄타 회동이 붕괴되는 것을 상징하는 가능했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트럼프의 의도는 뭐 4월 20일까지 러우 전쟁을 좀 모양 좋게 끝내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 행사에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계 질서에 대한 어떤 재편을 그렇죠. 꿈꾸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렇게 설계는 어쨌든 그 미국이 80년 만에 일국 패권국에서 이제 그 물러나면서 명예롭게 물론 연착륙하면서 그 새로운 그 21세기 질서를 이 조중러 3국하고 같이 한번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완전하게 해법을 못 내놓으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실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의 압승으로 99% 압도적인 상태이죠. 첨언을 해보면 앞으로도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사작전, 말려 죽이기 전략적인 딱 안 끝내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내부적으로 콜랩스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말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의 큰 의미가 미국이 군사 패권이 완전히 이렇게 붕괴된 것을 전 세계 과시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몰락.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렇게 단절되면서 에너지와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정치, 경제, 군사 다 몰락.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럽 내 엘리트들의 정권 교체 우후죽순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유럽이 급하니까 대서양 동맹을 깨고 미국과 이렇게 지금 갈등을 벌이면서 다시 급하게 그 러시아 에너지에 접근하고 또 중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이유가 요 며칠 사이에 급하니까 그렇게 그동안 그 루소포비아, 뭐 시노포비아, 중국 러시아 혐오증, 공포증을 조장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00년 대서양 동맹이 우리 균열을 예상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어쨌든 저희가 분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나 향후에 전개되는 방향이나 전망이 저희가 이 아수다 시즌 1 마치고 한 석 달 방송 중단하는 동안에 또 저희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검증이 되고 있죠. 검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더 특이한 건 트럼프 2기에서 이제 그 벤스 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다음 이런 등등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소련의 대리전이었다. 러시아에 인정하고 또 하나는 그 미국 1급 패권이 쭉 진행되어 온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다극화를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다극화 세계로 완벽히 들어섰다는 걸 인정하는 놀라운 이 지정학적인 정답이었으니까. 아무도 인정이 안 했는데. 저희가 정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수다에서 이야기했던 2024년 3대 거짓말 중에서 하나가 북한군 파병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중국군이 잡혔다라고. 보면은 북한군이 이제 중국군이 하여간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군이 이번에 잡혔다라고 젤렌스키가 또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북한군 파병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윤석열 그 파면과 더불어서 이것도 그냥 수면 밑으로 확 들어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큰 충격이 뭐냐면 제가 만나는
소위 말해서 평화 외교 안보 쪽에 종사한다라는 자칭 전문가들, 예. 뭐 언론에 종사한다라는 기자들, 10중 8구 여전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더라고.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인식이 너무 확고하구나. 우리 국내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터져 나온 게 기억을 잘 더듬으시면요. 10월 24일 날 그때는 트럼프 당선되기 전이죠. 그렇죠.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0월 26일부터 폭발적으로 전 연합을 비롯해서 막 뻗어갔단 말입니다. 벌써 우리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잦아들 거라고 했는데 6개월 됐네요. 반년.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죠. 반년은.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오히려 내놓는 팩트라는 그 증거들 자체가 거짓임을 다 자기 고백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엄청난 물량 공세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요. 잦아들긴 했는데 6개월 후에 작업이 어떻게 됐냐. 수많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기정사실화해서 모든 논리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지적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 만났을 때 한번 우리 김 박사가 좀 문제제기 해본 적 없습니까? 싸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명을 이야기해 버리겠습니다. 싸우면 질 것 같지는 않는데. 저는 누들이 팬이니까요. 일단 유도를 하셨다는. 뭐냐면 진술을 유도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평화회의 자문회의를 한다라든가 국회에서 각종 토론을 한다라든가 다 의원실 주최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파트를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 중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 딱 하는 순간 저기 오 교수님 이 자리는 지금 방송도 되고 있고 청중들이 다 지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파병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제가 항상 추적했는데 손에 딱 잡히기는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봐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그거 언론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부 발표가 그러면은 파병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학자가 말이야.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쪽 분야 전문가지 않습니까? 최초에 국정원이 보고했다 그러고 국회가 그랬을 때 전 문제 제기했었고요. 언론이 연합뉴스가 이야기하면 진실입니까? 전쟁은 10년 전에 전장터입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동원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러시아 파병을 위해서 했던 저는 역심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무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토론이 안 돼요. 그냥 조용해져. 근데 그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또 북한군 러시아 파병 또 기승전 이야기해요. 내가 보기 다른 데 가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김진영 박사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가 다들 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거짓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납두면 안 돼요.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아수다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시작하지만 우크라이나 이제 북파병설이 나온 게 아까 10월 26일 반년 6개월 됐어요. 딱 반년이죠. 6개월인데 저는 몇 가지를 오늘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확실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북한군, 조선인민군이죠. 12,000명 이렇게 현역 보병을 파병해서 거의 괴멸됐다. 그렇죠. 일단 이게 팩트죠. 주장하는 게. 괴멸됐다. 이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수만 건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명백한 증거는 한 건도 없다. 영연백에 담긴 시신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 그 가짜 뉴스를 조작해낸 주체가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한국 국정원이다. 이 뉴스를 연합뉴스나 국내 언론들이 받아쓰고 전 세계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책임 부분이 명확히 이렇게 우크라이나, 미국 정보, 우리 예. 3자 그렇죠.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책임자가 홍장원 1차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기도 했고. 그건 이제 국내 문제이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문제인데 그 목적이 바이든이 이렇게 재집권 성공했을 때 한국군의 어떤 무기, 그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 한국군의 파병까지 그렇죠. 염두에 두는 것이었고 그 작업을 위해서. 이 작업의 이렇게 밑그림이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못한다. 미국 네오콘이 바이든 이렇게 그 집권 말기에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카드로 세계 대전의 어떤 그 발화의 카드로 이용한 건데 이 불행 중 다행인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단되는 과정에 마지막 관성으로 트럼프 이렇게 바이든 잔당들이 쭉 밀고 와서 나갔죠. 지난 2월, 3월까지 이 계속 재생산하다가 이제 쑥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중국군까지 그 며칠 전에 내세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물증이 어떤 거냐면요. 현재도 러시아군 사상자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1대20으로 교환 비율이 되잖아요. 세계 적십자사가 전장터에서 시신들 다 수거해서 적십자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군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많은 층이 다 들어간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그 전문가라는 것들은 제가 왜 분난하냐면요. 매번 TV 나와가지고 5천만 국민을 속인다라는 거. 네. 진짜 용서가 안 돼요.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그 홍장원 1차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내란 전국에 거의 국민적 스타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답답한 그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사실상 본인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그다음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제 정보전 여기 이제 가담한 걸로 거의 드러나 있는데 윤석열의 이 계엄 내란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맞대응을 하고 여기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윤석열의 주장 반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이 몇 년 전에 윤석열이 스타로 등극하듯이 이 홍장훈이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 내에서는 마치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뭘 하는 대단한 용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장훈 차장 얘기를 해야 되죠. 뭐 훈련 부대 애들이 뭐 막 타가는 쫙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라오스 동남아 애들인데 이것을 전 국민까지 속인다고 자 물증으로 들이댄 것 자체가 거짓이면 전제가 거짓이죠. 두 번째 아마 홍장원 차장부터 해서 작업했던 국정원 팀들이 가가지고 작업했던 것일 거야. 그들이 종이표에 보면은 수치부터 동복 하복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국정원 애들이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푹측에서 전혀 쓰지 않는 것들을 쓰면서 그때 제가 확인했던 게 이거 국정원 작품이다. 국정원 심리전 팀들이 가서 작전을 하는 거구나. 왜? 걔들은 공작이 전문이거든요. 공작이. 근데 얘들도 북측을 잘 몰라.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게 북측의 뭐 표다, 북측의 폰트체다라고 이야기하면 딱 믿는 줄 아는 거야. 그때 제가 이거 완벽한 거짓이다. 라고 생각했고 말씀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작업을 했던 10월 26일부터 쭉 지나가다 한 달간 작업을 홍장훈 차장이 주도했는데 12월 3일 날 내란 계엄 사태 딱 터지는 순간 이후에 홍장훈이라는 사람은 후국의 무슨 뭐 내란을 막은 사람처럼 완전히 신분이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옳고 그름과 공과 사는 명확히 가려야 되죠.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좀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 국정원의 역할 중에서 아까 공작, 정보 공작 심리전 정보 공작이죠. 주 업무가 1차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행히도 이제 한국 국정원의 역사에서 미국 정보부와의 그렇죠. 그 유관성, 종속성 이런 것들, CIA, KCI 예. 지휘 체계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 옛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작업했던 그런 후과들, 관성들이 있었고 트럼프가 들어섰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보 라인의 문제죠. 그리고 그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 트럼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끝내기 위한 그런 그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어떤 내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를 하고 그 제압을 하고 이전에 그 프로그램들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그리고 국내에서는 충돌하고 있었다. 관성의 힘으로 쭉 이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그 내란이 아직도 행정부와 사법 이런 데서 완전히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방송하고 유사성 있었던 그 방송이 있죠. 스님들 나오는. 홍장원 차장이 자성의 자성의 사망 그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들 수십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초동 조치하고 다 사실은 손님이 죽었는데 국정원에 정보 공작하는 팀들이 수십 명이 가서 왜 그것을 진두지휘하지? 경찰도 아니고 그러면 뭐 자성과 윤석열 간에 무슨 큰 적이 있었나? 그런 건 국정원 그 팀들이 움직인다는 건요. 대통령이 아무도 못 시키는 사적인 베일에 가려진 뭔가 좀 흑막이 있는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도 덮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원장보다도 지난 내란 그 상황 속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보다는 홍장원 차장이 실질적으로는 더 초기 가담의 깊이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노한 거야.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번 입건 관련해서요 완전히 찬밥이었어요. 배제돼 있다. 그렇죠. 아주 뭔가 흑막이 많아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방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2024년 3대 거짓말 중에서 하나가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뭐 당당하게 맞췄죠. 예. 해리스 승리할 것이다라는 모든 언론의 이 분석이나 전망에 대해서 아니다. 이미 트럼프로 거의 끝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저희들 예측대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라면은 저희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개될 어떤 정세의 전망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많이 좀 분석을 했는데 당선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지났는데 아직까지 희망은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한계나 트럼프의 어떤 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3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전에 말입니다. 요거를 잠시 얘기하고 갑시다.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압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그리고 트럼프의 패배, 해리스의 당선 을 주장했던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목소리가 스피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요 질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종합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자신의 당선은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는 일극 패권의 태조의 결과로서 자기가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히 다극화의 도도한 물결이 있는데 미국의 힘이 이미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예전에 미국이 아닌데 행태는 예전에 미국인 것처럼 외교를 펼치고 있다. 자기 착각이 심하다. 어느 나라도 이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멕시코도 캐나다도 할 테면 해봐라. 중국 보세요. 125% 해라.
즉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미국의 힘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데 백전백패할 것이다.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빠질 대로 빠진 미국의 실제적 힘이 없는데 왜 자꾸 예전 구태를 반복하느냐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트럼프는 잘 몰랐고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당황했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거는 조금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현실 조지라는 말인데 그것 좀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 이야 좀만한 트럼프에게 지금 딱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다 해버렸네. 삐 하면 되죠. 아시죠. 예. 저도 이 트럼프 2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전제를 한마디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를 뭐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쇠퇴하는 1급 패권 국가가 연착륙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후퇴하기 위해서 선택한 권력이다. 권력 체계이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뭐 자기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평화주의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미국 거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이고 그 역시 현실적인 제국주의자에 불과하다. 제국주의 지도자다. 패권의 지도자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기, 어떤 1기를 자기도 반성을 했을 테니까, 2기 여론 정책을 준비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석 달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딥스테이트라는 어떤 선출되지 않은 거학 구조. 네오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런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그렇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든 하여튼 이런저런 행위를 정책을 시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둘 다 해서 힘에 붙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글로벌리스트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반격을 받고 있는 큰 반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드러난 어떤 관세나 어떤 경제 전쟁을 통해서도 이건 뭐 전 세계와 동시에 이제 싸움이 붙어서 우왕좌왕하는 고개 비행을 하는 이런 지금 과정에 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지금 트럼프 2기 지금 2, 3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게 완벽한 오산이었다. 그렇죠.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버렸다는. 그래서 군사 패권이 끝나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경제 전쟁 그 일환으로 관세 1차전 붙었다 지금 택도 없이 패하고 있는 것. 이러면서 이제 경제 패권도 무너지고 있다. 스스로 자초해서 이 전체가 트럼프의 여러 목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세태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고 있다. 지금 이게 총평인 것 같아요. 두 달 사이에. 그것이 몇 달 사이에 극명하게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빨리 나타나고 있다. 예상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저희가 아수다 석 달 만에 다시 모여서 2기 아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는 지난 아수다 방송에서 저희가 짚어주었던 3대 거짓말의 현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이 첫 방송 마치고 나서 두 번째 방송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윤석열 파면 내란 정국 또 앞으로 다가올 대선과 민주 대개혁 과제 이 속에서 통일 외교 안보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방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셨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좀 달라졌나요? 시즌2?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재밌게 하자 그랬는데 여전히 진지한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부터는 좀 더 재밌게 시청자 여러분 안 될 거예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